안녕하십니까. 보험업법 강의를 하게 된 오창민 강사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보험업법에 대해서 개요와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의 강의에 대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수로 불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강사로 불리기를 원합니다. 이 말인즉슨 어떠한 학문적인 깊이를 연구하기보다는 보다 효율적으로 어떻게 전달을 하고 강의법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PPT를 강의안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 교재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네, 보험업법이라는 어법 자체가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법률 규정과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할 수밖에 없고, 또 보험업법뿐만 아니라 관련된 시행령, 시행규칙 이러한 관련 조문들도 따라붙기 때문에 책에 보면 굉장히 양이 방대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될지가 사실 고민이 되실 텐데요. 그 고민을 조금 덜어드리고자 교재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PPT로 강의를 할 것이고, 이게 곧 강의의 서머리, 요약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습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일단 교재를 보면서 제가 설명하는 부분을 같이 이제 참고를 하셔서, 이 부분이 좀 더 중요한 부분이구나, 이 부분이 좀 더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강의에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는 단순 암기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간혹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앞글자 따서 외우기, 무조건 외우기. 물론 이 보험업법 자체가 암기의 베이스를 두고 있는 학문인 건 맞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조문 취지를 이해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외우기보다는 눈에 익혀라. 그래서 다독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1회를 깊이 있게 보기보다는 3회를 좀 다독을 해서 속도를 높여서 보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조문 취지에 대한 이해도 되고, 그리고 눈에 익히면서 나중에는 답을 고르는 요령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가 간혹 수업 중에 농담을 하거나 제 이야기를 하거나 소위 드립을 치더라도 크게 당황하거나 놀라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수업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무에서 제가 겪었던 내용들, 그리고 제 경험들, 이런 것들도 간혹 말씀을 드릴 거고, 또 조문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보험업법이 이런 취지의 조문이 이렇게 적용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또 새로운 흥미도 느낄 수 있고, 중간중간에 제가 지루하지 않으시게끔 또 농담도 섞을 테니까 너무 당황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신체 손해사정사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우리 시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난 5년간 출제 시험을 응시해서 합격률을 봤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보통 4,800명 정도가 응시를 해서 1,300명 정도가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합격률이 약 28% 정도 됩니다. 그리고 2차 시험은 3,100명 정도가 응시를 해서 380명 정도가 합격을 합니다. 합격률은 약 12% 정도가 됩니다. 1차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1,300명 정도이 넣는데 2차 시험에 응시생이 더 늘어난 이유는 유예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1차 시험 면제자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시험이 3,000명으로 더 늘어난 이유이고, 1차 시험만 봐도 사실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합격률이 28% 정도라고 하면 10명 중에 한 2~3명 정도 합격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용이하지만은 않다. 그래서 1차 시험 역시도 내가 나름대로의 시간과 노력에 투자가 필요하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효율적인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차 시험도 합격률이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합격하시는 여러분들 충분히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전문 자격증입니다. 시험은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봤습니다. 보험업법 조문 자체가 어떠한 흐름이 있습니다. 1강부터 약 10강까지 흐름이 있고 조문 자체도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 저희의 교재 순서 자체도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1번이 총칙이죠. 예, 총칙에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보칙 및 벌칙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출제 빈도를 보니 이렇게 보니까 유독 눈에 보이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바로 모집 파트죠. 네. 우리가 보험 상품을 만들고 회사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모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가장 많은 출제를 합니다. 그 뒤로는 보험회사에 대한 허가, 운영, 그리고 돈을 어떻게 굴릴 건지, 어떻게 감독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출제가 다빈도 출제를 하고 전체 항목 중에서 약 50%를 이 3-4개 챕터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보험업법에서는 4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절반이니까 한 20문제 정도가 이 3-4가지 모집, 허가, 회사, 그리고 감독 이 3-4가지 챕터에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라는 점을 인식하고 계신다면 시간의 분배라든지 학습에 대한 효율적인 분배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혹시 여기 경영학과에 전공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마이클 포터의 우리가 가치사슬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으로 예를 들자면 제조업에서 원재료를 구매를 하고 생산을 합니다. 제품을 생산하면 그 다음에는 팔아야 되겠죠. 판매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고객에 대한 가치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어떤 사슬에 대한 연계다라고 해서 우리가 가치사슬 이론이 있는데 이런 핵심적인 프로세스가 있고 또 지원에 대한 프로세스도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려면 회계도 해야 되고 인사도 해야 되고 이게 사람 관리죠. 예, 뭐 조직 관리, 뭐 경영 관리 이러한 것들 부수적인 업무들도 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의 사이클을 가지고 우리가 가치사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보험회사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면 보험회사의 상품은 뭔가요? 우리 흔히 뭐 생명보험, 손해보험, 그리고 뭐 자동차 보험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이거 하나하나가 다 보험 상품입니다. 그래서 보험 상품을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고 나서 모집을 합니다. 우리 계약자의 청약과 인수, 승낙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모집을 하고 그리고 나서 보험을 모집하고 운영을 하다 보면 뭐 나중에 보험금 청구가 들어오면 보험금을 또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적인 프로세스 외에 보험회사에서는 또 돈을 운용을 합니다. 가만히 쌓아두진 않습니다. 그래서 자산 운용도 하고 등기 보고도 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어떤 상품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었고 어떻게 판매를 하고 있고 어떻게 재무 상태가 어떻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등기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험회사에서 운영을 하는 이 가치사슬 이것들이 바로 여기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상품을 만들고 보험회사에서 상품을 만들고 그리고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또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심사하고 우리 손해사정사가 하는 지급 업무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핵심적인 가치사슬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자산운용도 있죠. 그런데 이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이러한 가치사슬을 제공하는 업무에 있어서 감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보험 상품 자체가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상품이고 약관도 복잡하고, 그리고 또 가장 위험성이 있는 거는 갑자기 보험회사가 어떤 파산이라든지 어떤 위험이 닥쳤을 때 이 보험 계약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측면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보험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위원회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감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험회사 너희들이 어떻게 설립을 하고 회사를 어떻게 설립을 할 것이고, 그리고 보험 사업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며 보험 요율은 어떻게 산출할 것이며, 이러한 실질적인 감독 업무가 들어갑니다. 감독을 하고 이게 허가 부분, 뭐 총칙, 그리고 이 보험회사에서 돈을 어떻게 자산을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자산 운영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 흔히 계리사가 하는 계리 업무죠. 그래서 책임준비금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자산 운영에 대한 수익도 내야 되고, 이러한 계리 업무들, 이런 것조차도 감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험회사에서 관계회사에서 뭔가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관계자들을 조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3자 보호, 여기 보험계약자 보호에 대한 측면에서 우리가 책임보험 같은 거, 우리가 자동차 보험 같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들, 이러한 보험들에 있어서는 특별히 더 3자 보호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험관계단체, 핵심적인 가치사슬을 만드는 이 과정 중에서 우리가 계리도 해야 하고 손해사정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험관계단체도 두고 또 관리 감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만약에 보험회사가 뭔가 잘못한 게 있다, 처벌도 합니다. 그래서 과징금도 때리고 우리가 과태료도 물고 이러한 보칙 벌칙에 대한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험회사의 가치사슬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관리 감독을 한다. 어디가? 금융위원회가. 바로 이러한 총체적인 규정을 보험업법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에서는 우리가 수요자와 공급자의 자유시장 경제에 의해서 굴러가게 만드는데, 보험 산업에 있어서만큼은 자유시장 경제에서 자연스럽게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 또는 그 위에 금융위원회에서 적극적인 감독을 한다. 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관리 감독에 대한 절차도 보험업법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공사혼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공법적인 규정, 그리고 사법적인 규정, 이게 혼합되어 있다라고 해서 공사혼합법입니다. 이제 챕터 하나하나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제가 말씀을 드리더라도 아마 이해가 안 되실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키워드 위주로 이제 감을 익히시는 겁니다. 우리가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산을 보고 그리고 나무를 봅니다. 이 산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 봉우리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걸 먼저 알고 나서 어떤 나무가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순서대로 학습을 한다고 여기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산을 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키워드 위주로 눈에 익히시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겠구나, 이런 토픽들, 주제들로 얘기가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총칙과 허가 부분이 있는데, 이 총칙에서는 용어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 또 보험상품, 우리가 굉장히 용어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러한 용어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보험 회사를 설립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허가를 받을 건지, 우리나라 보험회사, 뭐 주식회사도 있고 상호회사도 있고 외국 보험회사 국내 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각의 보험회사들이 어떻게 허가를 받고 어떻게 업무를 하게 되는지, 그리고 업무에 있어서 보험회사의 근본적인 업무,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 외에 부수 업무와 경영 업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보험회사에서 많이 관심을 기울이는 게 헬스케어 산업입니다. 그래서 KB 같은 경우에는 헬스케어 전문 자회사도 지금 설립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보험회사들이 이런 겸용 업무, 부수 업무 이런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는구나. 왜? 수익 다변화를 위해서,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해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총칙과 허가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점들을 다루겠구나 라고 여기시면 되고, 특히 최근에 카카오에서 디지털 손해보험사를 설립하고 있죠. 설립 추진 중이죠. 지금 예비 허가까지 얻은 상태입니다. 이제 본 허가가 이루어지면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영업 활동을 할 것 같은데, 이러한 실생활에서 새로운 보험 회사가 생긴다고 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카카오에서도 보험 영업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과목들도 다 의미가 있고 또 흥미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보험회사. 그래서 보험회사는 우리가 대부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거의 전부 다 주식회사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주식을 발행을 하고 그리고 자본금을 모아서 운영하는 회사가 주식회사죠. 그리고 상호회사라는 게 있는데, 상호회사는 사실 우리가 이론상의 회사, 책에만 있는 회사, 실제로 우리 나라에는 상호회사가 없습니다. 물론 외국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호회사는 사원이 곧 주인이 된다. 보험 계약자가 곧 사원이 되고 그게 곧 회사의 주인이 된다라는 어떤 인적 중심의 회사인데, 지금은 이런 게 있구나. 주식회사, 상호회사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주식회사에서 자본을 감소하는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겠구나. 그리고 상호회사의 설립, 그리고 등기, 그리고 상호회사의 어떻게 운영, 해산, 청산까지. 우리가 상호회사는 상법상에는 없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업법상에만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규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보험회사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한 챕터이고, 그리고 넘어가면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모집이죠. 이 모집은 보험 설계사, 그리고 보험 대리점, 보험 중개사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 나오는데, 저 또한 보험 설계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 한 10년 전에 매트라이프 생명에서 보험 설계사로 영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험 영업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하게 생겼나요? 못하게 생겼나요? 네, 잘 못했습니다. 제가 잘했으면 지금 이러고 있지 않았겠죠? 네, 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수익을 얻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보험 영업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트라이프 생명에서 처음에 입사를 하면 약 한 달 정도 이런 보험 이론들도 배우고 영업에 대한 스킬도 배우고 막 이러는데, 그때 당시에 품질 보증, 3대 지키기, 약관 교부, 증권 교부, 자필 서명, 이런 것들, 설명 의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막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험 설계 일을 했었는데, 보험 설계사가 사실은 보험 수입 보험료의 영업의 거의 핵심적인 기반이 되는 영업 채널입니다. 그래서 대면 기반의 영업 채널이 아직까지도 사실은 보험회사의 거의 80~9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대면 채널, 그리고 다이렉트 보험, 요즘에는 이러한 온라인으로도 직접 가입이 가능하지만 아직까지는 설계사의 영향력이 굉장히 막중하다. 그리고 보험 대리점, 보험회사를 위하여 대리를 하는 보험 대리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SK 대리점 가서 SK 핸드폰 가입하려면 SK 대리점 가고 KT로 가입을 하려면 KT 대리점으로 가듯이 우리가 보험 대리점은 어떤 보험 회사를 위하여 우리가 모집과 이러한 대리권이 갖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개사는 사실 많이 보지 못하고 우리가 잘 모르는 분야입니다. 보험 중개사는 이런 생명보험, 상해보험 같이 개인보험을 판매하기보다는 기업보험을 중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에 화재보험을 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계약자는 이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을 들고자 보험회사를 찾습니다. 보험 상품을 찾고 그런데 이 계약자가 보험회사를 찾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아주 대규모의 공장이다. 뭐 삼성전자 뭐 생산 공장이다 라고 하면 이 공장에서 화재가 나면 엄청난 금액이 손실을 입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가치평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공장 건물 또는 집기류, 생산 품목, 뭐 재고 물량 이런 것들에 대한 각각의 평가를 해서 이거에 대한 가치평가, 위험률도 평가를 하고 가치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험회사에 보험 상품을 제공하는 보험회사에서도 하지만 중간에 중개사가 끼는 겁니다. 그래서 중개사는 계약자와 보험 상품, 보험회사를 중개해주는 여기서 더 나아가면 재보험까지도 이루어지는 그래서 보험회사 또는 재보험사 이러한 회사들을 중개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독립적이죠. 어느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사는 A보험회사, B보험회사, C보험회사 여러 가지 상품들을 다양하게 비교할 수 있고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개사, 대리점, 설계사 이 세 개의 핵심적인 역할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 해야 되는 것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돈을 벌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돈을 벌면 그거를 가만히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굴립니다. 그래서 투자도 하고 이 자산에 대해서 수익도 보고 그래서 이 자산 운용을 하여 하는 방법 그래서 뭐 특별계정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주머니가 다르다는 겁니다. 일반 계정, 특별 계정, 우리가 뭐 변액보험처럼 주머니를 다르게 해서 운영을 해서 수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약자한테 환원이 되고 그래서 이러한 계정을 두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 자회사 개념도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보험회사에서 대표적인 자회사가 교보생명이 만든 교보다이렉트 보험이 있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헬스케어 우리 KB에서 만들고자 하는 헬스케어 전문 자회사도 있고 이러한 자회사를 어떻게 어떤 영업 어떤 형태에 대한 그리고 어떤 업무를 하는 자회사를 둘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규정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계가 필요하죠. 이 회계 여기서는 계산이라고 하는데 계산은 보험회사에서는 계리라고 보시면 되고 계리는 곧 일반 회사의 회계 업무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특히나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보면 부채와 자본 항목이 있는데 일반 회사는 이 부채 항목은 채권자들, 즉 돈을 빌린 사람들, 그래서 돈을 빌려왔기 때문에 돈을 갚아야 되는 채권자들에 대한 부채가 있는데 여기에 보험회사는 하나의 더 개념이 붙습니다. 바로 책임준비금. 계약자죠. 보험회사가 이제 판매를 하는 보험 상품, 뭐 생명보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생명보험이라고
치면 보험료를 매달 내면 언젠가는 사망을 하면 보험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받아야 되는 보험금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놔라. 이게 바로 책임준비금이고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 돈. 그래서 계약자에 대한 부채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책임준비금을 준비를 해라. 어떻게? 그렇게 해서 이러한 규정들을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는 어떻게 만들고 책임준비금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이러한 계리사의 업무들, 보험회사의 어떻게 보면 회계 처리 업무들 이러한 부분들이 계산에서 다루어지고 그리고 감독 업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공사혼합법에서 공법에 대한 성격, 즉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감독을 합니다. 우리 보험회사들이 너희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재무 건전성은 어떠하고 왜? 나중에 책임준비금 계약자한테 못 돌려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계약자 보호에 대한 측면에서 감독 규정이 이루어집니다. 아주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그래서 허가에 있어서 보험회사를 만드는 것부터가 굉장히 까다롭고 자본금이 300억 이상이 돼야지만 또 우리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를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한 감독 규정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를 설립하고 나서도 보험 상품에 대해서도 보험업법 127조에 보면 보험 상품에 대한 어떤 약관, 기초 서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거나 개정이 될 때는 보험회사에 알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우리가 알리게끔 되어 있고 수리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독 규정들에 대해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금융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하나하나 다 감독을 할 수는 않습니다. 그 하위 기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감독에 대한 실질적인 집행기관 이러한 기관이 금융감독원이라는 기관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감독에 대한 규정들이 이루어지고 이제 보험회사가 영업을 잘 하다가 어느 순간 문제가 생겼다 또는 합병을 했다 그리고 파산을 했다 이러한 경우들에 대한 처리 절차 최근에 신한생명하고 오렌지 라이프하고 합병을 했죠. 그래서 만든 회사가 신한라이프 한 회사가 흡수합병을 했습니다. 신한에서 오렌지 라이프를 흡수합병을 했습니다. 그 오렌지 라이프에 있던 계약들 계약 이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규정들 그리고 보험회사가 청산을 할 때 어떻게 우리 청산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빚 청산한다. 돈 어떻게 나눠주고 어떻게 그냥 털어버린다. 이러한 절차들에 대해서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항목들 사실 나머지 항목들은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자체가 굉장히 적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2%, 0.8%, 3% 사실 40문제 중에 3%라고 해봤자 한 문제 정도 그렇죠? 40문제에 3%면 사실 한 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들 다 합쳐도 한두 문제에 나올랑 말랑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항목에 있어서는 관계 회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손해사정 그리고 보험 계리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고 3자 보호 우리가 손해보험, 의무보험,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보험인데 만약에 자동차 보험 피해자 보호의 측면에서 만약에 자동차 보험 자동차 사고를 당했을 때 이 보상만큼은 책임을 져라 라고 하는 어떤 3자 보호에 대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가 감독 규정이라든지 우리가 정해진 준법에 어긋났을 때는 우리가 벌칙을 내리겠다, 처벌을 하겠다라는 보칙, 벌칙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험회사 운영과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관리 감독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개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상 각 챕터별로 어떤 출제 방식과 어떠한 키워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보험업법 1챕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